2018 중국 갑조리그 21라운드 보내드립니다. 김영삼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라운드에서는 한국 선수 5명이 출전을 했는데요. 참패를 했습니다. 네, 5명이 나가서 전패당하는 케이스는 아주 드문 경우인데 네. 신기하게도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또 오늘, 특히나 신지서 선수가 좀 아쉬웠던 것 좀 같은데요. 아쉬웠죠. 그 바둑은 참 잘 뒀는데 네. 상대도 잘 두면서 아주 아슬아슬하게 이제 졌는데 네. 아무튼 이제 그저껜 그저께 일이고 오늘은 좀 좋은 결과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2명의 선수가 출전을 합니다. 오늘 좀 분위기에 반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한국 출전 선수들 알아봅니다. 네, 장수팀은 승점을 올리진 않았지만 계속 1위를 고수하고 있고 수보울 항저우가 2위까지 올라섰습니다. 네, 지금은 장수팀이 이제 1위가 굳건하고 2, 3, 4, 5위까지는 아직 치열합니다. 네, 텐진이 2위였는데 5위까지 내려가게 됐고요. 계속해서 순위가 바뀔 여지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듯이 12위까지는 점수차가 크지 않은데요. 13위, 14위 계속 점수를 올리지 못하고 있어요. 네, 저번 라운드하고 똑같죠. 14점, 예. 10점. 지금 이 상태로라면은 치저팀은 내년에 갑조리그에 보기가 쉽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아직 6판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이세돌 구단이 등판할 여지도 많이 보이고요. 네, 저번 라운드에서 박정환 구단 또 신진석 구단 계속 패배를 했기 때문에 한국 선수 성적이 49승 53패로 48%로 내려앉았는데요. 일단 박정환 구단이 성적도 그렇지만 연패를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연패가 좀 깊어지고 있고 예. 2승 8패라고 하는 것은 진짜 아무리 봐도 납득이 안 되는 성적이에요. 박정환 구단의 실력으로는. 네. 자, 그리고 박정환 구단과 김명훈 6단이 오늘 출전을 하는데요. 역시 성적이 좋지 않은데 오늘 두 선수 모두 1승씩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박정환 구단과 맞붙을 선수는 중국의 리시안 하오입니다. 랭킹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선수고요. 네, 꾸준히 이제 10위권에서 20위권을 지키고 있는 선수고요. 바둑 실력도 실력이지만 네. 잘생긴 외모로도 아주 유명한 기사입니다. 네. 95년도에 2008년 입단한 리시안 하오 7단과 대결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김명훈 6단 올해 성적 역시 좋지 않은데요. 상대는 타오실란 7단입니다. 타오실란은 얼마 전에 있었던 삼성화재배에서 이세돌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16강에 네. 진출을 했습니다. 네, 16강에서는 아쉽게 탈락을 했지만 저력을 보여준 선수입니다. 네, 박정환 구단은 상대 리시안 하오와 맞붙게 됐습니다. 중국의 3하오라고 불리는 선수 중 한 명인데요. 네, 리시에나오는 이제 시에얼 하오와 그리고 네. 이제 꾸주 하오와 더불어서 3명의 뒷글자가 이제 하오가 들어가는 네. 3명의 하오인데 아직까지 이제 세계대회 우승 경험은 없지만 실력파 기사이고 그리고 꾸준히 이제 10위권, 20위권을 지키는 기사입니다. 네, 중국에서 3하오라고 묶을 만큼 앞으로가 좀 기대가 되는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오늘도 역시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나게 됐는데 오늘로서 3승을 기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2018 중국 갑조리그 21라운드 지금 시작합니다. 네, 21라운드 리시안 하오 7단 대 박정환 구단의 대국입니다. 한국 선수들이 오늘은 2명밖에 출전을 하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앞으로 좀 바둑리그 포스트 시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렇죠. 내일 이제 킥스 팀과 네. 한국물가정보팀의 대결이 있죠. 자, 이게 첫 수가 보통 좌상기요. 일반적으로는 네. 우상기를 많이 두잖아요. 그것이 이제 예와 도를 지키는 네. 것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것 같은데요. 기본 이제 기본 매너로 네. 보면 될 건데요. 제가 한번 기억이 나는 것이 어렸을 때 그 생중계를 보는데 요다 노리모토 구단이 한번 좌상기에 둔 적이 있었거든요. 저도 기억은 나는데 네. 그래도 뭐니 해도 가장 이 좌상기 많이 뒀던 사람은 알파고죠. 사람이 아니죠. 좌상기 많이 뒀던 예. 대부분 알파고 대국에서 많이 봤는데 알파고야 우상기든 우하기든 의미 없죠. 좌우 상관없이 예. 오로지 이제 승률 기대치니까요. 보통 좌상기에 둔다는 건 이제 일부러 상대의 심기를 건드리는 그런 것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예전에 저도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약간 이제 지금처럼 좌상기를 뒀는지 우상기 소목을 반대 방향으로 뒀는지 저도 뭐 긴가민가한데 네. 그 수를 당하니까 같이. 1시간 동안 안 뒀던 기사가 있어요. 1시간 넘게 아. 안 뒀던 기사가 있었어요. 자, 지금은 현재까지는 이제 흉내바둑이잖아요. 그렇네요. 좀 똑같은 거죠. 네, 지금 백의 마지막 수가 우상기 같이 씌워갔습니다. 자, 지금 있어도 이제 좀 주의해야 될 게. 정석 같지 않아 보이는데요. 일반 정석은 밀고 늘 때 이제 뛰는 수를 많이 두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걸 어디서 처음 봤냐면은 인공지능 대국에서 처음 봤어요. 역시 그렇군요. 이게 원래 부분적으로만 놓고 보면 여기를 백이 맞게 되면 이쪽을 젖히고 그냥 제일 쉽게 이렇게만 돼도 흙이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좌하기를 흙이 여기를 맞게 되면은 이 한 점이 패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흙이 편안한 포석 아닙니까? 이거를 박정화 구단은 원하는 거예요. 받으려면 이제 늘거나 또 위로 늘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기본은 이 선으로 넣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실리가 차이가 나니까.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수는 밀거나 또는 날일자하거나 근데 그래도 미는 게 일반적일 것 같고요. 밀고 난 다음에 백이 늘면 한 칸을 띄거나 이 선을 날일자하거나 이것도 둘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네, 이 교환이 득인가요? 득인가요? 물론 흙은 이제 나중에 백이 들어왔을 때와 비교를 하면 교환이 그렇죠. 득이지만 이 백이 네. 뭐 예를 들어서 이 교환이 없으면 뭐 붙일 수가 있잖아요. 여기로 네.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때 이제 미리 이 교환을 해놓으면 흙이 여기를 붙일 기회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 붙여놓은 거로 보이고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되고 여기 하나 돌이 있죠. 나중에 이제 흙이 상변 쪽으로 먼저 공격을 했을 때 약간 무겁게 만들어 놓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아마 붙이지 않았을까 싶고요. 지금 선수가 중요한데도 백은 일단 우상기 네. 쪽에 좋은 모양을 선택했습니다. 여기는 뭐 흙의 입장에서는 예. 젖힐 수밖에 없겠고요. 여기선 백이 보통 두 가지죠. 그냥 찝고 둘 수가 있겠고 그냥 늘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럼 흙이 오히려 그쪽 급소 자리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여기요. 네. 그리고 밀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밀고. 이럴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이제 먼저 찝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건데요. 보통은 이어야죠. 아니면 네. 이렇게? 아, 지금은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왜냐하면은 역시. 좌학이 막는 네. 게 워낙 좋으니까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자, 그냥 늘었고요. 흙이 여기서 손을 빼도 되긴 할 텐데요. 근데 여기 막히는 건 너무 아프죠. 이걸 네. 막더라도 백도 여기를 막게 되면 살아야 돼요. 또. 살 수는 있는데 너무 당하나요? 살아도 근데 예를 네. 들어서 이렇게 한 점 끊어잡는 거 전부 선수고 또 받아야 되지 네. 않습니까? 너무 많이 당하죠. 네, 그래서 이제 미는 것까지는 이제 예, 항상 어떤- 이 선을 미는 순간 이제 좋지 않은 수가 많이 나오는데 몇 번을 밀어야 될까 생각을 해보면 선수로 막히지 않을 때까지만 딱 미는 것 같아요. 손을 빼네. 그렇죠. 예를 네. 들어서 이렇게 됐다고 가정하고요. 흙이 이제 잡았다고 가정하고 네, 여기가 막는 게 절대 선수가 된다면은 그건 좀 아프잖아요. 근데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막더라도 선수가 안 됩니다. 네. 우상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만약에 백에 받으면은 더 이상 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모양이라면. 근데 지금 이것만 하고 지금 손을 뺐는데 자, 지금은 여기가 이 두 점머리 두드리는 게 워낙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요. 백이 누른 게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요. 이게 무슨 모양이냐 하면은 애초로 되돌아가면요. 소목에서 걸치고 걸쳤는데 붙이고 두 칸이네요. 느니까 두 칸 띄었어요. 물론 네. 흙이 약간 이상하긴 한데 백은 붙이고 젖히니까 두 점머리 헤딩을 해서 자청해서 맞은 거거든요. 이게 더 악수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래서 이런 정도라면은
흙 쪽이 조금 더 재미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죠. 저하기는 기본 정석이 나온 거고 네. 우상기만 보면 흙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 계속 젖히더라도 백의 입장에선 단수를 쳐도 뭐 늘고요? 늘거나 하면 계속 밀어붙일 수가 있거든요. 젖히면 끊었을 때 백도 답답하니까 늘어야 되는데 계속 밀어서 끊임없이 밀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폭이라면 상당하지 않습니까? 백보다는 흙이 훨씬 넓어 네. 보입니다. 손을 뺐는데요. 아, 여기서 손을 뺐어요. 축은 괜찮나요? 현재는 축이 아니네요. 현재는 나갈 수가 있어요. 이거 백이 안 되죠. 아, 축이면 아마 또 받았을 텐데 축이 네. 안 되니까 어차피 백이 해결할 길이 없다. 그런 뜻으로 뭐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어차피 이제 백이 여기 단수 치고 뭐 이런 식으로 밀어주는 것은 둘 때마다 그래도 석집씩 늘어나니까 나쁘지 않다. 이제 그런 판단을 한 듯 합니다. 네. 여기 두고 백이 만약 이쪽으로 두면은 이쪽으로 이제 자세를 잡겠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나서는 여기를 밀어가는 게 흑의 입장에서 기분이 더 좋죠. 우변의 폭을 어느 정도 제한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백은 이쪽에서 다가섰고 두 칸을 벌려서 어느 정도 이제 자리는 잡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우상기에 있는 백돌 6점도 오히려 공격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 눌러가나요? 그 수는 여길 받으면 붙이겠다는 뜻이겠죠. 이런 모양은 보통 붙이거나 늘거나 하거든요. 네. 붙이고 만약에 끼워 이으면 여기를 두텁게 만들면서 우상기 백도라고도 이제 연결을 할 수 있는. 반발했어요. 백이 늘어주진 않을 것 같고요. 늘면은 이제 그때 넘어가게 되면은 조금이라도 이득이겠죠. 이거는 아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또 밀어가나요? 우상기 백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은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겁니다. 네. 자, 여기서 백이 갈라갈 수도 있고 붙일 수도 있을 텐데요. 젖혔어요. 이거는 약간 악수가 될 수도 있지만 다 교환을 하겠다는 뜻인가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되면 미리 단수 쳐놓은 게 왜 악수냐 하면은 나중에 백이 여길 두면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치중한다거나 하는 맛이 생기거든요. 네. 보자면 여기를 치중을 하고 만약에 이어서 버티면 이쪽을 단수를 쳐요. 이렇게. 두 점이 잡히면 안 되니까 이걸 둬야 되는데 그때 여기를 두게 되면 이거는 큰일 나죠. 흑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원래 이런 모양이라면 함부로 젖히고 단수치고 하는 게 원래는 조금은 악수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전에 찝는 걸 계속 백이 아껴왔는데. 그렇죠. 일단 젖혀만 놓고. 네. 젖혀놓은 거는 언제든지 젖히면 막는 거 아닙니까? 뭐 지금도 단수는 쳐놓지 않았기 때문에 치중은 네. 남아 있네요. 그렇지. 나중에 이제 호구를 친 다음에 네. 그쪽을 또 바로 젖히네요. 왜 위로 젖히지 않았을까요? 두 위로 점머리. 젖혀서 만약에 네. 빈 삼각만 해주면 그때는 젖힐 수 있는데 네. 위로 젖히면은 뭐 아래쪽 뭐 이쪽을 젖히나요? 빈 삼각은 일단 안 해줄 네. 테고요. 뭐 젖히거나 입구자 같은 거 했을 때 이제 크기 싫었다 그런 뜻이고 여기는 아마 백도 막아야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있거나 또는 호구 치거나. 왜냐하면은 이으면 다음에 흙이 이 한 점을 잡더라도 연결이 안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돼도 연결이 안 되죠. 이거는 차단이 되는데 이렇게 호구를 치게 되면은
물론 여기 한 방 당하는 것은 아프지만 네. 이렇게 단수 치고 넘어가는 건 생기거든요. 또 이때는 또 흑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니까 네. 차이가 좀 있죠. 그렇네요. 역시 연결고리를 만들어 둡니다. 하긴 그렇다고 지금 이걸 당장 넘어가기에는 좀 쑥스럽긴 하네요. 이런데 머리를 맞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느는 것까지도 백이 선수가 될 수가 있어요. 맞는 순간 못 나가니까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또 늘었어요. 보통은 이제 두 점머리를 두들길 수도 있고 또는 한 칸도 칸을 뛸 있고요. 수도 있는데 네. 제일 튼튼하게 늘었어요. 느려 보이는데 네. 원래는 일반적으로는 띄어야 되는데 이게 이쪽 한 점을 나중에 흙이 끊어 잡았을 때 또 끊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아마 늘지 않았을까. 끼우는 게 네. 생기니까요. 네. 그래도 이제 일반적으로는 한 칸 뛰는 게 이제 상식이죠. 네. 이런 형태에서는. 자, 이제는 아낌없이 다 교환을 하네요. 어차피 이제 백이 여기를 호구 칠 일은 별로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지금은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축이 안 됩니다. 흙이 좋기 때문에 백 이쪽을 단수를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 많이 두는 수법 중에 하나는 씌우는 것도 그냥 좀 씌울 있는데요. 수도 있어요. 네. 그냥 씌우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냥 씌워서 만약에 흙이 이렇게 찌르면 단수 쳐서 이쪽을 막아두고 중앙을 잇는다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이런 것은 또 이렇게 단수를 하나 쳐두고 그리고 밀어서 가나요? 두는 게 아니고 그리고 한 칸 뛰는 행마도 있습니다. 네. 이제 고급 행마 중에 하나죠. 행마할 때는 상대방보다 한 칸이라도 먼저 머리를 내미는 것이 좋은 경우가 많죠. 그렇습니다. 뒤를 미는 행마는 일반적으로는 좋지가 않고요. 아, 여기까지만 해두고 날일자. 다음에 흐름을 타네요. 씌우는 것이 좋다. 네. 그런 뜻입니다. 흙이 나가면 그때 네, 말씀해 주신 그렇습니다. 대로 가겠네요. 이렇게 하면은 한 칸을 뛰든지 단수 치고 한 칸 뛰든지 하겠다는 뜻이고요. 네. 만약에 반대쪽을 밀면은 그때 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쪽은 계속 밀어도 자연스럽게 머리를 내밀면 이제 흙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 6점이 여길 네. 넘어가야 되는데 중앙을 또 백이 먼저 둘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꼬부릴까요? 두텁네요. 네. 예, 전체적으로 백이 아주 두터운 바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날일자 한 것은 괜찮은 작전으로 보이고요. 또 이제 이쪽을 밀어주는 것은 그렇게 좋은 흐름이다라고 보는 것 같진 않아요. 한 칸 띄고 이제 백이 어떻게 받긴 받아야 돼요. 백도 이제 밀게 되면은 이제는 백이 전체가 많죠. 위험하니까 네. 단수 치는 수를 선택을 하네요. 뭐 당연히 나가야겠고요. 계속 밀겠다는 뜻으로 보이진 않아요. 뭐 우변이 쉽게 공격이 되는 돌도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 칸 뛰겠다는 뜻으로 네. 보이고요. 이렇게 나와서 당장 끊는 건 축이 돼서 안 되죠. 흙이 큰일 나죠, 이렇게. 네. 띄었을 때, 띄었네요. 이렇게 찌르고, 이렇게 밀어도 젖히겠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예. 보통은 한 칸 띄웠을 때 세트로 네, 그렇습니다. 보이는데요. 여기는 이제 아마 단수 쳐도 다 네. 이어두면, 이렇게 단수 쳐도 결국은 손이 되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백이 이렇게 찌른다던가 해서 싸우면 충분히 전투가 됩니다. 오히려 백이 편해 보여요. 이렇게 네. 되면.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여기 받는 것이 싫다 해서 중앙 쪽은 뭐 입구자 정도 둘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또 무슨 수가 있을까요? 바로 씌우죠. 예, 지금 또 이렇게 하는 게 네. 백이죠. 이렇게 하고 젖히면 잡더라도 또 꽉 이어서. 모양이 바로 무너집니다. 네, 다음에 단수까지가 예. 보장이 되면은 이렇게 되는 모양이잖아요. 흙은 그냥 한 점을 잡은 것에 불과해. 한 점 늘어났는데 백은 바깥쪽이 네. 아주 튼튼해졌죠. 아주 비효율적입니다. 단수 치고 뛰고 이렇게 한 칸 뛰는 것까지가 행마의 세트 메뉴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뛰어서 싸움을 걸지 못하면 찌르고 그냥 잡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반적으로는 예, 네. 찔러두고 찌르고 백이 막을 때 이렇게 뒤로 물러서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백도 이렇게 호구를 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중앙으로 탈출을 하면서 우변에서 흘러나온 흑도를 압박할 수가 있거든요. 자, 바로 이런 그림을 리시아나오 7단이 그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냥 잡게 되면 백의 모양이 좋아집니다. 아, 그쪽을 끊네요. 끊었습니다. 네. 반대쪽 끊으면 축이 네. 되는데 지금은 이제 어디를 단수를 쳐도 축은 안 되니까 백의 입장에서 이제 느는 것이 일반적이죠. 늘거나 호구 치거나 네. 네, 일반적이죠 이게. 아니, 우변 흙과 엮일 일은 없을까요? 일단 이렇게 두면은 네. 한 점 잡히는데 이 한 점이요. 늘기만 해도 잡히죠. 아 근데 이게 지금 이걸 네. 잡아도 이쪽이 찜찜해요. 원래는 여기가 끊으면은 네. 장문으로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요 입구자로 인해서 그게 안 되거든요. 아, 미리 들여다봐 놓을 수도 없네요. 들여다보면 또 여기 찌르는 게 선수가 그렇죠. 되니까. 예. 여기를 두면은 만약 이어주면은 이렇게 잡을 수 있는데 이렇게 두면 또 A, B가 맛보기가 되잖아요. 네. 아무튼 지금은 이제 끊었는데 백의 입장에서는 막 이렇게 호구 치면은 느는 자세가 느는 워낙 자세는 아주 좋죠. 좋죠. 네. 밀면 또 자연스럽게 나가서. 아직 흙은 언제든지 유사시에 연결을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렇죠. 흙은 여차하면은 예. 한 점, 우상기 한 점 잡으면 연결이니까. 일반적으로는 늘거나 단수를 치고 이렇게 하는 행마도 있긴 있는데 지금은 단수 쳤다가는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뒤로 가나요? 뒤로 몰고 잡을 때 뭐 이런 것까지 단수 쳐버리고요. 이을 때 이렇게 잡으면 이게 위태위태하지 않아요? 우상기 백이? 네. 심각해 보이죠? 네, 그래서 지금은 백도 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역시 입구자로 나갔을 때가 문제인데요. 그때 뭐 정 안 되면 지켜야죠. 이렇게 두고 네. 여기를 두면은 붙여서 이것도 한 수의 값어치가 있거든요. 여차하면 백도 이제 두 집 내고 살 수 있는 형태이니까 네. 이렇게 둘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런 데 늘면 또 같이 나가서 흙은 이제 우상기의 집이 이제 어느 정도 확보가 됐고 백은 우하기 우변에 이제 어느 정도 집이 확보가 됐고 또 그렇게 집이 그렇게 많은 바둑은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은 백이 좀 재밌지 않느냐 상변에 또 집도 아니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게 뭐 그게 재밌어 보이는 그런 흐름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서 백이 느는 수가 일반적이긴 한데요. 좀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정환 선수가 저번 라운드에선 터자시와 맞붙었었는데 네. 근데 좀 무기력하게 졌었어요. 박정환 구단답지 않았어요. 예. 물론 초반 흐름은 나쁘지 않았는데 중반 어느 순간부터는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었거든요. 특히 이제 박정환 구단의 진영에 터자시 구단이 침투를 해서 크게 살고 난 다음부터는 오히려 터자시 구단이 아주 수월하게 승리를 거두었죠. 네. 박정환 구단이 그렇게 이제 무기력하게 힘없이 지는 바둑은 거의 드문데 아무튼 엊그저께 바둑을 봤을 때는 현재 뭐 컨디션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네. 좀처럼 기회를 잡지 못하고 패배를 했는데요. 네. 어제 이제 하루 휴식을 취했으니까 과연 이제 오늘 어떤 내용의 바둑을 보여줄지. 네. 제가 아까 봤더니
신진서 구단 모습을 보긴 봤거든요. 네. 이미 그러니까 토요일 날 바둑을 두고 상국으로 넘어왔어요. 아, 근데 이제 박정환 구단 같은 경우는 네. 계속 아마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항저우 하면은 그 중국 뭐 땅덩어리가 워낙 넓어서 관광지가 많긴 하지만 네. 그래도 중국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도시거든요. 항저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서호, 중국 발음으로 시후라고 하는데, 엄청 큰 강이죠. 네. 거기에 이제 뭐 역사책에서 나오는 미녀의 대명사 서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저도 들었던 것 같아요. 항주에는 미녀가 많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워낙 예전이어서 한 거의 20년 됐던 것 같거든요. 그때는 그렇게 관광지의 느낌이 아니었는데 지금 많이 바뀌었겠죠. 일단 항저우 기원도 엄청 화려하더라고요. 항저우 기원이 네. 이제 30층이 넘는 호텔이죠. 네. 그 호텔 중에 몇 층을 이제 항저우 바둑팀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바둑도 두고 숙식도 하고 공부도 하고 대항전도 하고 저 같은 경우도 많이 갔어요. 거기에 네. 가서 저희 팀원들하고 가서도 바둑을 두고 청소년 기사들을 데리고 가서 대항전을 한 적도 있고요. 참 바둑 두기에는 참 뭐랄까 아주 최적의 환경이 예, 좋은가요? 환경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옛날부터 이제 번듯한 바둑 회관이 없어서 저희 바둑인들의 수건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97년도에 처음 항저우를 갔을 때는 항저우 기원이 아주 그냥 동네 기원 같은 그러니까 목조로 된 동네 네. 기원 그런 느낌이었는데 한 2005년 이후 무렵에는 그 항저우 10몇 층짜리 호텔로 건립이 되면서 아주 뭐 부러움을 저희한테도 부러움을 많이 사고 있고 네. 또 다른 일본 기사들이나 다른 외국인들에게도 아주 부러움을 많이 사고 있는 곳이에요. 좀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갈 때마다 부럽더라고요. 네. 그런 팀에서 이제 박정환 구단을 초빙을 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접을 잘 받겠어요. 항저우에는 뭐 몇 번 말씀드렸듯이 박정환 구단이 속해 있는 항저우 수보홀이 있고 또 신진서 구단이 속해 있는 항저우 용원 명성이 있잖아요. 네. 그 도시에서 두 팀이나 이제 갑조리그 팀을 운영하는 걸 보면은 그것만 보더라도 그렇네요. 바둑에 대한 애정이 아주 각별한 도시임을 알 수가 있죠. 항저우를 빼면 이제 두 개의 팀을 운영하고 있는 도시가 베이징밖에 없는 그렇죠, 거니까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베이징은 이제 워낙 이제 뭐 수도이기도 하고 네. 인구도 많고 워낙 뭐 중국을 대표하는 도시니까 당연히 두 팀을 운영해도 뭐 큰 문제 없고요. 지금 박정환 구단이 아마도 이번 달은 이 판이 마지막일 거예요. 네, 오늘이 이제 네. 29일이니까 마지막 대국이라고 봐야겠죠. 이제 그저께 이틀 전에는 신진서, 박정환이 모두 졌는데 네. 말씀해 주셨듯이 10월 달 랭킹은 41점 차이로 박정환 구단이 앞서 있지만 네. 지금 점수를 많이 깎아 먹었어요. 박정환 구단이 이제 10월에 2승 3패를 했고 네. 신진서 구단이 9승 9승 2패가 2패, 9승 됐겠죠? 2패를 했기 때문에 네. 아마도 41점 차이면은 뭐 뒤집히는 게 맞고요. 이 판을 이겨도 불변일까요? 이겨도 불변이라고 듣긴 했는데 뭐 봐야죠 일단 11월에. 워낙 리시언하우 7단 랭킹으로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 보니까 네. 박정환 구단은 제가 알고 있기로 10판 두면은 한 7승 8승 정도 해야 그 점수가 그대로 유지가 돼요. 만점 정도 되는 상황에서는 5승 5패 정도 하면 일단 점수가 마이너스가 크고요. 잃을 게 많은 네, 그렇습니다. 랭킹이니까. 그래서 커제도 계속해서 성적이 아주 나쁘진 않았는데 점수가 계속 내려갔었죠.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시스템이. 우리하고는 뭐 랭킹 시스템, 뭐 포인트 점수 계산하는 게 좀 다른데 네. 아무튼 저 얼마 전에 듣기로는 이제 아마 내년부터는 한국과 중국이 이제 랭킹 시스템을 공유한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바둑 팬들은 또 재미있는 볼거리가 또 하나 생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계 랭킹 같은 경우에는 비공식이고 또 한국과 중국은 산정하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무조건 랭킹으로만 선수를 비교하기는 애매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한참 고민 그때 늘었는데 어, 이것은 거의 네. 정수라고 봐야 돼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백이 호구 치는 것은 흙이 느는 자세가 이제 아주 좋은 자세. 게다가 또 밀면 자연스럽게 나가는 자세까지 좋기 때문에 네. 백의 입장에서 느는 것은 정수입니다. 자, 여기선 백이 나를 자로 씌우는 것이 바로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막히고 넘어가면 아프거든요. 중앙이라든지 변을 막혀서 살아야 되는 모양을 웬만하면 만들진 않는데요. 그렇죠. 여기 뭐 봉쇄당하고 이게 이렇게 한 점 잡고 넘어가는 거로는 흙이 아주 불만이죠. 네. 그래서 예전 우리 그 조남철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은 불후의 명언이에요. 쌈지 뜨면 지난이 대해로 나가라. 어, 대해로, 늘었어요? 예, 대해로 나가질 않네. 그만큼 이 느는 자리가 매력적이었던 건가요? 씌워도 끊을 수 있나요? 예, 끊을 수가 있다 그거예요. 예를 들자면 네. 좀 촌스럽긴 하지만 그냥 편의를 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부 찔러졌다고 가정하고요. 네. 이쪽을 끊으면 이렇게 타고 나와도 백돌이 먼저 잡히거든요. 아, 그렇다고 같이 차단해서 수싸움 하자고 하기도 어렵겠죠? 뭐 예를 들자면 여기서 여기서 바로 차단을 해야 하는데요. 백이 예를 들어서 여기를 뒀다고 치고요. 네. 이으면 중앙에 또 문제가 생기죠. 받으면 이제 슬그머니 넘어가면은 자동사네요. 거의 잡혔겠죠. 네. 네, 박정환 선수가 일단 버텼습니다. 과연 막을 수 있느냐 물어보고 있는데요. 과연 리시안 하우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다음 수순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 (2018) 중국 갑조리그 21라운드. 자, 이제는 모든 선수들이 오늘을 포함해서 6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박정환 그리고 김명훈 선수가 출전을 했고요. 박정환 선수는 충칭의 리시언하오 선수와 맞붙게 됐습니다. 자, 조금 전 박정환 선수가 결단을 내리고 늘어서 상변을 지켜놨습니다. 일단 상변의 모양은 상변만 봤을 때는 좋은데요. 백이 막아서 연결만 해야 된다면 흙은 불만이 될 것 같고 과연 리시안하오 선수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박정환 선수는 씌우지 못한다는 생각 끝에 늘었는데요. 백도 씌우지 못한다면 결국 중앙으로는 흙과 백이 동행을 하는 상황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루시아나우 선수가 그 전에 늘었을 때도 시간을 좀 썼는데 이번에도 바로 착수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아, 결국 막지는 못했습니다. 네, 아까 잠깐 보여드렸듯이 네. 봉쇄하면은 이쪽 차단이 있기 때문에 미리 이제 가열수를 한 거로 보이고요. 네. 흙이 이제 늘거나 하면은 그때 자연스럽게 밀어서 나오겠다. 이제 그런 뜻으로 봐야겠습니다. 이 상변 같은 경우는 백이 물론 단수 쳐서 해결할 수도 있고 밀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또 한 칸 띄어서 해결할 수도 있고요. 자, 먼저 백은 자신의 약점을 지키면서 정비를 했고요.
뭐 밀고 한 칸 이 정도로 될까요? 일단 어딘가 받아야겠죠. 그래도 네. 뭐 이쪽 미는 것보다는 여기 미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한 칸 띄거나 하면은 뭐 자연스럽게 중앙 쪽으로 진출하면은 가장 일반적으로 보이고 네. 상변 같은 경우는 백이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 칸 띄어서 활용할 수 있겠고요. 뭐 예를 들자면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또는 밀 수도 있겠고요. 밀 수가 있어요. 또 위로 미는 것보단 옆으로 미는 게 예. 낫겠죠? 여기 축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잡으면 그때 두 점머리를 두들길 수가 있고 젖히면? 젖히면 그땐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보여요. 아, 쪼룩 타고 하고 가나요? 흙이 끊을 끊기만 해도? 수도 있어 보여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이런데 함부로 단수 못 치거든요. 단수 쳐서요? 이렇게 단수를 치면은 다음에 축이 되니까 잡아야 되는데 빵 따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이상하죠? 아무튼 이런 네. 맛이 있기 때문에 백은 이제 조금만 두터워지면 여기를 결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흑의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이는 곳이에요. 네. 흙돌이 많긴 하지만 모양이 좋지 않기 때문에 뒷맛이 여러 가지가 있겠고요. 일단 상변을 배제하면 백이 중앙으로 나올 때 미는 수가 일감이긴 하지만 입구자로 두는 아, 이렇게? 분들이 아, 정말 이렇게요? 많아요. 네, 이렇게. 그렇죠. 일단 나갈 수 있는 가장 가운데거든요. 네, 그렇죠. 이렇게 할 수도 있긴 있는데 네. 좀 뭐 약간 뭐랄까 약간 늘어진 느낌은 있죠. 좀 힘이 없어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아, 아예 늘어요, 그쪽을. 이거는 네. 만약에 받아주면 그냥 살 수도 있다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둬도 살 수 있나요? 아, 어차피 가르지 못하나요? 이게 지금 이게 봉쇄됐다고 치고 네. 이렇게 됐다고 가정하고 들어가면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가요? 그쪽으로요.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요? 붙이기만 해도 근데 못 사는 거. 이렇게요. 나오면 이게 좀 알쏭달쏭한데 밀고요. 아, 옆으로요. 네. 이쪽으로요. 알쏭달쏭한데 자체로 잡히긴 하네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면은 잡을 수 있긴 한데 아직 완성은 아니네요. 예. 흙이 그냥 이으면 반대쪽을 뛸 수도 있다 그런 뜻인가요? 아, 나가더라도 네. 백 모양을 지키면서 나가고 있네요. 그리고 만약에 이쪽을 찌르면 찌르고 붙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여기 찔러둔 것이 백한테는 약간 이제 우변 쪽으로는 도움이니까. 그리고 여기 넣은 것도 뭐 한 수의 값어치까지는 모르겠지만 반 수의 값어치 정도는 있다.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한 듯합니다. 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여기를 넣으니까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아, 한가하다. 네. 인공지능은 한가한 수다. 지금 중앙이 급한데 음, 중앙 쪽으로 돌이 가야 되는데 이거는 놀고 있는 수다. 이렇게 네.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수로 완벽하게 산 것도 아니니까요. 그렇죠. 완벽하게 그러니까 차단하면서 완벽하게 살아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래도 값어치가 어느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아직 미생이라면 그것은 좀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흙도 연결이 필요한데요. 예. 느는 것은 이제 이어달라 그런 뜻이고요. 저도 이제 뭐 인공지능 바둑을 많이 보기는 하는데 제가 원래 바둑을 좀 느슨하게 두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근데 인공지능을 보면은 네. 인공지능 바둑을 보면은 절대 느슨한 수가 없어요. 아, 절대 예, 그렇지 예. 않죠. 아주 타이트한 수 위주로 두는데 예. 이 수는 인공지능 레이더에 지금 걸린 것 같아요. 느슨하다. 네. 돌들이 근처에 있을 때 뭐 입구자라든지 약간 떨어지는 행마가 나오게 되면 바로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렇죠. 뭐 붙인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소위 게 우리가 많이 나오죠. 말하는 그 치열한 수들을 많이 네. 둬요. 느슨한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히려 그래프는 약간 앞섰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제 100우세였는데 네. 다 여기 느는 순간에 이제 중앙 느는 순간에
흙 우세로 바뀌었고요. 여기는 이제 안 받으면 받지 않으면 끊겨서 잡히니까 네. 있거나 넘거나 해야 되는데 넘을 수도 있을까요? 오히려 있는 게 좀 무거운 느낌도 있을까요? 근데 넘으면 네. 붙이고 젖힐 때 또 젖히거나 하는 그런 행마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도 있는 게 정수 아닐까 싶습니다. 있는다면 결국 흙은 붙여서 연결을 해야겠죠. 결국은 해야죠. 네. 이으면은 역시 여기는 나와 끊으면 안 되니까 붙여야겠죠. 젖히면 이거는 이제 그래도 늘어야겠죠. 예. 그렇다면 처음에 붙이지 않고 그냥 한 칸이 낫지는 않을까요? 크기요. 네. 근데 요것은 나중에 이제 밀 때 예. 좀 아플까요? 여기가 좀 신경 네. 쓰이니까 예. 그래도 붙이는 게 네, 일반적인 행마니까요. 훨씬 더 튼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백이 이으면 그때는 붙이고 젖히는 게 잘 안 되나 보죠. 그래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요. 이렇게 돼 있는 것하고 끊는 게 선수가 되는 예, 것과 여기 공배의 자충의 차이가 좀 있으니까 네. 저도 뭐 그렇게 자세히는 안 봤는데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있는 게 정수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있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우하 쪽에서 수를 낼 때는 백은 이제 그때는 이 선에 돌이 있는 게 조금 낫긴 나는데 그러면 또 중앙이 달라지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타이밍에 박정환 구단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네요. 응소타진을 했습니다. 요즘에 이제 메이저리그 보면은 그 다르비슈라는 그 투수 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요즘에 월드 시리즈를 하긴 하더라고요. 네, 다르비슈가 이제 일본에서 걔 제일 잘하는 투수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네. 이제 미국 메이저리그로 갔잖아요. 이게 아마 이란계 아버지 뭐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리시엔하우 그 원래 고향도 아마 그쪽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계속 서쪽으로 가다 보면 옛날 에 삼국지에 보면 서역 얘기 나오잖아요. 계속 서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네. 우루무치라는 동네도 나오고. 네, 그쪽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 그쪽 사람들의 외모가 네. 동양인보다는 오히려 좀 이목구비가 예. 뚜렷할까요? 그래서 이제 이란 사람들하고 오히려 더 많이 닮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리시에나오가 그런 형입니다. 인상이 시원시원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예전부터 미남 기사로 아주 유명했어요. 요즘은 이제 스포츠 선수라고 하더라도 외모가 또 하나의 능력이기도 하잖아요. 또다시 백이 시간을 씁니다. 계속해서 흙은 좀 빨리 나오는 반면에 네. 백이 장고를 계속 하고 있는데 받긴 받아야 되는데 예. 받긴 받아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인공지능에게 슬쩍 물어봤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결국 뭐 사실 그렇게 어려운 곳은 아니니까요. 쉽게 가네요. 이런 흐름이면, 그러니까 이런 진행이면 흙이 약간 재밌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약간 검은색이 네. 올라온 걸로 보입니다. 백이 이었을 때 흙이 반대로 씌울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그러기에는 100이 이었을 때 흙이 반대로, 이렇게까지요? 안 되겠죠. 이거 너무 대범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근데 예를 붙이는 들어서 순간. 이런 때 붙이면 네. 억지로 막으려면 이거 다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사고 나죠 그러면. 그래서 너무 쥐를 몰 때도 적당히 몰아야지 너무 이렇게 막다른 골목까지 네. 몰면 안 돼요. 이게
쥐가 고양이를 물 수가 있어요. 충팅팀은 이제 갑조리가 처음 생겼을 때 제 기억으로 한 4, 5년 연속 우승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충칭은 이제 원래부터가 구리 구단의 고향. 네. 그래서 구리 구단이 첫 해부터 계속 변함없이 충칭의 대들보로 활약을 해주고 있고요. 근데 요즘은 그래도 이제 신예 기사들이 다른 신예 기사들이 많이 세대 교체가 되면서 이제 많이 구리 구단 투입이겠죠. 정도로는 좀 안 되거든요. 바쁘잖아요. 또 그러다 대학교도 가야 되고. 네, 학교도 다녀야 네. 되고 이제 또 할 일이 많은 사람이라. 네. 충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예전부터 저는 들었거든요. 네. 이미 한 15년 전부터 충칭하면 구리, 구리하면 충칭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감독이 충칭에서 축구 감독하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충칭의 별이라고 이제 별이라는 그 별명이 있었는데 구리 구단이 나타나면서 바로 그 별명을 뺏어왔어요. 아, 정말 뭐 바둑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도 충칭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로 네. 꼽히고 있네요. 충칭이 뭐 인구가 3천만이 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손가락이 꼽힐 정도의 인물이니까 아주 네. 유명인사죠. 한국보다 이 연고를 따지는 게 중국이 더 센 거죠. 그렇다고 봐야죠. 네. 충칭에 예전에 유명했던 것 중에 하나 또 목진석 구단이 용병으로 이제 갔었잖아요. 네. 초창기 때. 그때 이제 충칭팀에서 오랫동안 활약을 했어요. 그러면서 충칭의 우승에 아주 또 지대한 공헌을 했었죠. 목진석 구단과 같이 김영삼 해설위원도 1세대인 거죠. 네, 저도 그때 같이 이제 네. 했었는데 여기까지만 할까요? 그냥 그래서 뭐 돌이켜 보면 네. 그래서 그때 중국 많이 다니면서 중국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는 그 정도. 중국 바둑계하고도 이제 원래부터도 이제 뭐 또래 기사들하고 뭐 가까웠는데 네. 더욱 뭐 친해졌죠. 꼭 바둑만 둔 게 아니니까 가서.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중국 또는 한국에서 세계 대회가 있을 때마다 이제 뭐 예선을 하고 치면은 일주일 정도 기간이 있잖아요. 끝나면은 한중일 기사들이 모여서 또래 기사들끼리 좀 뒤풀이도 있었고, 네, 뭐 밥도 먹고 네. 술도 한잔 하고. 이제 그 자국의 기사가 대접을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네. 요즘에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요 정도 있긴 있죠. 예. 그때 세대 머물러 있는 듯한? 그런가요? 요즘은 저도 뭐 네. 예전 같지는 않아서. 그래서 상당히 보기 좋았습니다. 이제 저희 세대에 같이 이제 뭐 대국했던 기사들이 이제 육소룡이잖아요. 육소룡들이 이제 거의 다 장강의 뒷 물결로 흘러가서 지금 창하오구단 같은 경우는 중국 기원의 부주석직을 맡고 있고 예, 왕레이 같은 경우는 중국의 국가대표 여자 감독한 지 오래됐죠. 그렇죠. 그리고 러시아 구단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연구 개발하는데 힘을 많이 써서 네. 지금도 이제 인공지능하고 계속 바둑 두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엄청 바쁘겠네요. 류징 팔단도 저보다 오히려 어린데 대국 안 한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중국 기원 그 운영진으로 직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다 추억의 기사들이네요. 뭐 육소룡, 뭐 십소, 뭐 산하오 그리고 뭐 양판 이미 뭐 이런 이름들 참 중국 그 언론 그 바둑계 근처 붙이는 거 언론들이 참 잘 잘해요. 붙여요. 예. 네. 한국도 사실 많이 거슬러 올라가면 있긴 있었잖아요. 뭐 4인방이라든지 예. 뭐 도전 5강도 있었고. 4대 천왕 예전에 네. 도전 5강 그리고 조서 유희 시절에 4대 천왕이 있었고 송아지 삼총사 이런 네. 것도 있었고 토끼까지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잘 안 보입니다.
그런 닉네임이 확실히 있어야지만 이 선수의 이미지도 생기고 네. 훨씬 더 팬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중국 아마 육소룡, 네. 십소 다음에 무슨 표범 세대까지 제가 듣긴 들었는데 아, 저도 네.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여기서는 사실 누가 두더라도 거의 딱 한 수뿐인 것 같은데 예. 예, 역시 그렇죠. 그 자리 하나 예, 그 수뿐 같아요 지금 장면은. 다음에 백이 젖히고 느는 것까지도 거의 외길 같고요. 지금 흑과 백이 서로 미생인데 네. 어느 한쪽이 약간 더 힘을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흑이 좀 재미있지 않을까요? 음, 흑은 여기 여차하면은 끊어 잡으면 넘어가는 것도 있고 중앙을 이렇게 쭉 밀어붙이면은 네. 이게 세력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중앙 쪽으로 돌이 하나만 더 오면 이때는 또 잡으러 간다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는 순간 거의 막힌 건가요? 그렇죠. 백이 여길 두면 살긴 네. 사는 거죠, 그래도. 일단 육궁이 나오니까요. 살긴 사는 것 같아요. 올라설 때 이렇게 되면 이어버리면 되니까요. 살아있죠. 네. 그래도 나중에 이제 중앙 쪽에 흑돌이 왔는데 백이 살아야 된다는 그 부담이 있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완생이냐 미생이냐 이 차이가 네. 바둑 둘 때는 많이 나거든요. 거길 뒀어요. 일석이조인가요? 살았다. 그리고 그리고 차단했다. 네. 그 두 가지 역할을 좀 했다 이건데 그런 수가 있었군요. 참 두기 어려운 수이긴 한데 근데 일단은 흑의 입장에서는 느는 것은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백이 젖히는 것을 선수하는 게 득이 없다고 봤나 봐요. 백이 젖히고 늘었다. 이게 어지간하면 손해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흑의 폭을 줄여놨으니까. 고개를 갸우뚱 하게 되는 장면이긴 네. 합니다. 좋은 판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흑의 그래프가 조금 더 올라섰기 때문에 박정환 선수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흑이 중앙을 깔끔하게 씌우는 건 잘 나오지 않는다 이런 뜻일까요? 지금도 근데 이쪽 계속 두지 않을까요? 지금은 이렇게, 씌우는 게 의미가 없겠죠? 씌워진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런 식이면 네. 중앙은 흑은 걱정할 게 없으니까요. 지금 보면 백이 일단 한 칸을 뛰면서 우화를 수중에 넣고자 하고 있는데 약간 욕심 같아서는 3-3 너무 두고 싶거든요. 바로요? 우아하게 3-3이요. 원래 바둑을 두면 남의 집 나는 건 못 보잖아요. 큰 자리이긴 해요. 이렇게 둘 수도 있겠고 네. 옆으로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뒤로 다 받아주면은 이 정도면. 이 정도는 지어주고 또 이제 하변을 또 크게 경영할 수가 있으니까 네.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 이 빈삼각 참 정말 냉정하긴 냉정하네요. 이게 근데 확실히 살았겠죠? 이게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잡히는 수가 남아있다면, 잡히는 게 남아있다면 이거는 거의 뭐 패착이 될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너무 이상하죠. 근데 아무리 봐도 이 백을 잡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 눈에는 안 보여요. 네.
아까처럼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이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단수쳐도 이어서. 더 이상 잡으러 갈 수는 없어 보입니다. 살면서 5집 정도를 마련을 했고요. 자, 흙은 우화도 크지만 상변도 계속 신경을 쓰고 있을 텐데요. 그렇죠. 상변이 백이 먼저 꿈틀꿈틀거리면 네. 좀 찜찜한 곳이긴 해요. 만약에 둔다면 그냥 이렇게 튼튼하게 잡아야 되는 건가요? 아, 그게 정수인가요? 아니면 한 칸을 띄어서? 근데 한 칸 띄면은 조금 미흡하긴 해요. 오히려 확실하게, 이도저도 아닐 수도 있어요. 확실하게 잡으려면 예. 이렇게 화점으로 화점으로 단수를 쳐서 잡으면 제일 확실한 형태로 보입니다. 박정환보다도 두터운 곳을 선택을 하네요. 자, 왠지 이 바둑은 아직 뭐 갈 길은 멀지만 네. 반집의 향기가 느껴지네요. 반집 승부의 향기가 느껴지는 바둑입니다. 네, 장기전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하는 백이 만약에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그냥 잡아서 두 점머리 두들기더라도 빈삼각? 한 칸 뜰 수도 있을까요? 아무튼 뭐 이렇게 싸우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게 중앙의 흙이 그렇게 이제 약한 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단수를 쳐서 상변을 확실하게 이제 흙의 집으로 만들 수도 있어 보입니다. 네. 나중에 흙이 또 하변으로 간다면 하중앙 깊어지기. 그렇죠. 한 이만치 둘까요? 하변 모양도 좋아요. 그래서 네. 백도 만약에 먼저 둔다면 뭐한 이만치 둘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당장도 둘 수 있어 보입니다. 네. 네, 흙이 하변을 먼저 간다면 좌의 세력과 어우러지게 됩니다. 우변 같은 경우는 흙이 먼저 나와 끊으면 약간의 뭐 뒷맛 뭐 이런 건 있긴 있는데 뭐 단수치고 뭐 이렇게 넘기만 하더라도 아주 큰 그런 건 아니니까요. 뭐 그렇게 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네. 오히려 이런 돌은 나중에 뭐 붙인다거나 해서 전체. 더 크게 이제 노리는 것을 더 중시해야지 나와 끊는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인공지능은 바로 이쪽을 두어라 그런 얘기를 하네요. 이걸 두고 이렇게 돌려서 상변에서 털을 잡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네. 있어요. 아, 아낍니다. 비슷한 뜻이라고 봐야 돼요. 네. 왜냐하면은 흙이 어차피 흙이 여기서 이제 잡진 않을까요? 닿는 거에 따라서 할 수 네. 있으니까. 흙이 이제 먼저 둔다면은 축도 이렇게 두면 또 아니죠. 나가는 게 아직 있으니까. 예. 이런 식으로 흙이 한 점을 잡는 것은 한 점을 잡거나 또는 입구자 하는 것은 좌상기를 먼저 둘 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걸치니까 살짝 더 시커매졌어요. 느슨하다 그런 뜻일까요? 그 뜻은 흙이 뭐 나를 짜라든지 그렇게 받지 않고 상단을 지켜버릴 수도 있다. 이쪽이 더 크다고 봐야 될까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흙이 여기를 돌아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냥 받는다면 네. 사실 인공지능이 얘기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네. 그렇다면 실착이란 얘긴데요. 여기를 바로 했어야 된다 그런 뜻이네요. 급소네요 보니까. 네. 흙이 두는 것과 백이 두는. 위로 이렇게 두면 이렇게 단수 쳐서 단수 치고 이을 때 늘어서 뽑히죠. 물론 이 돌이 없긴 합니다만은 바깥쪽으로 나오면 이 흙 모양도 포도송이가 됐기 때문에 백이 충분히 둘 수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의 채선은 여기란 얘기예요. 굳이 좌상길 받아줄 필요 없고 여길 두고 양걸침을 한다던가 하면은 이렇게까지 싸울 수 있다. 이제 그런 뜻이네요.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렇게 싸울 수 있다. 여기가 약간 찜찜하긴 한데요. 그래도 엮이지만 않는다면 싸울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네. 박정환 구단이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바둑 지켜보고 있으면은 인공지능과 흡사한 수들을 아주 많이 두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과연 상변이 굿자 할지 저는 할 것 같아요. 프로들의 바둑을 보면 예상은 어렵더라도 두고 나서 이해라도 가야 되는데 요즘엔 이해도 잘 안 돼요. 바둑을 좀 새로 배워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한 수 한 수에 두 선수가 시간을 최소 몇 분을 들이고 있습니다. 박정환 선수로서도 한 판 한 판이 매우 중요하지만 계속 연패에 빠진다면 그 늪을 헤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늘은 좀 연패를 끊으면서 승률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박정환 선수의 장고입니다. 네, 한 차례 우상귀 접전이 끝나고 이제 승부처 다른 곳으로 돌리게 됐는데요. 과연 상변은 어떤 변화가 나오게 될까요? 잠시 후에 보내드립니다. 네, 잠시 김명훈 선수의 대국으로 가보겠습니다. 김명훈 선수는 오늘 타오실란 선수와 맞붙게 됐고요. 상대 전적은 타오실란 선수가 1승으로 앞서 있는데요. 타오실란 선수도 이렇게 세계대회 모습을 내민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입단이 빠릅니다. 네, 중국 기사들은 보통 이제 만으로 12살 정도 되면 대체적으로 입단을 많이 하고요.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삼성화재배 16강 그리고 옥하계배에서 준우승을 차지했고요. 네. 김명훈 6단은 레츠런 파크배에서 거의 3년 됐네요, 지금 보니까. 그렇네요.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네요. 준우승을 차지했고요. 네, 신진서 선수가 그때 첫 우승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2대1로 신진서 네. 구단이 이기면서 타이틀을, 그러니까 본격기전 생애 첫 타이틀 홀더가 됐고요. 그때 두 선수가 모두 신예 기사였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기회라고 보여졌었는데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고 오카게베 작년에는 준우승을 했지만 올해는 우승컵을 따냈죠. 올해는 이제 네. 한국팀이 우승을 했고요. 네, 신진서, 이지연 선수 남자 선수와 또 최정, 오유진 선수와 합세해서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네, 오늘은 베이징 팀끼리 만나게 됐네요. 네. 베이징 중신팀과 예. 베이징 민생팀의 대결이에요. 따로 주장전 또는 속기전은 아닙니다. 하지만 양 팀의 중요한 위치를 맡고 있는 두 선수가 만났습니다. 베이징 중신팀이 작년에 이제 우승을 차지했는데 네, 용병으로 이제 신민준 구단을 썼는데 네. 올해 갑자기 김명훈 6단으로 바뀌었어요. 신민준 구단도 출전은 했어요. 하지만 중심 베이징의 선택을 받진 않았고요. 네, 그렇습니다. 팀을 바꿨죠. 그래서 예, 작년에 민생팀도 2위를 차지했었죠. 그렇습니다. 예. 중신팀이 우승, 베이징 민생팀이 준우승. 네, 뒤를 이제 수벌 네. 항저우가 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양 팀 모두 한국 용병을 보유하고 있는 팀입니다. 중심 베이징에는 김명훈 선수가, 민생 베이징에는 김지석 선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지석 선수가 나오진 않았는데 이번 해에도 역시 좋은 성적을 거둬주고 있죠. 올해 8승 2패를 네, 기록하고 있고요. 아마 뭐 우승을 노리는 정도의 지금 뭐 팀 순위라면은 김지석 구단을 계속 많이 부를 텐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중위권 그렇죠. 네. 두 팀 모두 네, 중위권. 중위권으로 거의 네. 확정이 됐기 때문에 계속 부를지 안 부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네. 없다고 봐야겠죠. 이수도 원래는 이제 예전에는 슈사쿠에 불멸의 입구자가 있었잖아요. 입구자요? 이렇게 네. 인공지능은 입구자보다는 날일자를 많이 두고요. 입구자도 사실 인공지능 나오기 전부터 많이 없어진 것이 좀 느리다라는. 그런가요? 요즘은 또 네. 반대로 이렇게 누르는 걸 또 좋아하니까 예. 인공지능이 또 그래서 입구자나 날일자 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네. 입구자 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지금 그 날일자. 슈사쿠의 마늘모가 나왔을 때는 덤이 그 당시에는 없었죠. 그 당시에는 덤이 없어서 네. 그때 무슨 포석이 유행을 했냐면 첫수 소목 100이 그 당시에 화점 많이 안 뒀거든요. 뭐 네. 이번 둘째 소목, 또 소목이죠. 세 번째 또 소목 두고 뭐 100이 예를 들어 좌악이 어딘가를 두면은 그때 이제 덤이 없으니까 100이 이렇게 걸치는 수를 걸쳤죠. 많이 두거든요. 네. 이렇게 걸치는 수를 두면은 다섯 번째 수로 여기를 입구자를 둬요. 그래서 이제 135로 많이. 예, 이걸 그 네. 슈사쿠의 불멸의 이제 마늘 입구자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중국 갑조리그는 덤이 7째 반이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방금 전 같은 포석이 나왔는데 입구자 두면은 승률 그래프가 아니야 압도적으로 아마 하락할 겁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선수들이 지금까지 많이 어떻게 보면 시중에 나왔던 그런 네. 것들을 인공지능으로 계속 돌려보면서 그래프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네, 그렇습니다. 하나의 뭐 놀이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덤이 7째 반인데 덤이 5째 반으로 바뀌면 또 포석이 달라질 거예요. 아, 지금은 3, 4만 네. 침투를 했고 요즘에 뭐 이런 형태에서는 이렇게 하고 여기 두고 그게 이제 백이 보통 우변을 이렇게 두 칸으로 안 하고 세 칸 높게도 많이 두잖아요. 네. 이런 바둑을 제가 실전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근데 이게 두 칸이 돼 있으면 또 이야기가 좀 달라지니까요. 원래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제가 봤던 이런 실전회를 본 적이 있는데 네.
우하기의 모양은 약간 다르더라도 그대로 진행이 네, 됩니다. 바싹 다가서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좀 재밌는 수를 뒀는데 어깨 짚기? 제가 잠깐 인공지능한테 한번 질문을 했어요. 지금 어떻게 둬야 되는지. 어깨 짚기 저 지금 전에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기를 붙이고 이렇게 하고 벌리면 단수 치고 있고 늘고 이런 흐름이거든요. 놀랄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예전 같았으면은 이런 모양에서 이렇게 붙이고 느는 게 많이들 뒀으니까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지금 그림을 보기 전에 설마 이렇게는 안 둘 겁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좀 느슨해 보여서. 예. 근데 신기하게 지금 이런 그림을 추천을 하네요. 이것은 이제 김명훈 파악하는- 6단이 네. 좀 독특한 스타일의 바둑을 둬요. 집보다는 중앙 변을 넓히면서 상대방을 이제 내 진영으로 끌어들여서 하는 전투를 아주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도 힘이 좋고 술기가 좋은 바둑이기 때문에요. 지금 어깨 짚고 뛴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뭐랄까 좀 해픈 느낌도 있죠. 하지만 이렇게 네. 모양을 넓히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스타일의 바둑입니다. 그렇겠네요. 잘 아시겠네요, 김명훈 선수를. 좀 선이 굵고 네. 그리고 전투를 좋아하고 이렇게 최대한 바둑판을 넓혀 보겠다 그런 뜻이죠. 만약에 그냥 뭐 다른 데 둘 수도 있지만 이렇게 둘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게 지금 뭐 하는 백은 지금 그래도 한 5집 정도는 벌었잖아요. 예, 그렇죠. 이게 뭐 하는 예. 경우일까 이렇게 생각할 텐데 또 집보다는 모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집 지어봤자 몇 집 안 되는데 이렇게 모양을 펼치면 전국을 아우르지 않느냐. 통이 크군요. 예. 그러니까 스케일이 큰, 네. 뭐 선이 굵은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은 기사가 김명훈 6단이에요. 자, 이 수는 정말 아주 네. 프로페셔널 같은 한 수죠. 예, 예를 들자면 지금 늘면 네. 이쪽 두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만치 이득이라는 얘기고요. 예. 특히 반대쪽을 늘면 그땐 손을 빼겠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변을 막는 게 그렇게 이렇게 크지 않네요. 변을 막으면 그때는 이제 네. 귀를 살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을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수순을 바꿔서 흙이 막은 다음에 두터워진 다음에 이쪽을 백이 붙이면 이때는 바깥쪽으로 안 늘어주고 안쪽을 늘어주거든요. 다 집이라는 예, 거죠. 전체가 집이 될 가능성이 예. 높죠. 그래서 타오실란 7단이 지금 여기를 붙였는데 지금 아주 짠 냄새가 폴폴 나는 수법입니다. 자, 이제는 여기를 막는 값어치가 약해졌기 때문에 작아졌기 때문에 손을 빼겠다는 의도죠. 네, 역시 상변 좀 더 커지기 전에 지우러 갑니다. 자, 침투이자 공격이 시작됐는데요. 흑도 동시에 하변을 들어오고요. 이제는 판이 좀 어지러워지겠습니다. 네. 이런 것이 네. 이제 김명훈 6단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힘을 비축해 놓고 있다가 전투 한 방으로 승부를 보는 타입인데 어떻게 보면 아주 투박한 스타일이긴 한데요. 이제 김명훈 6단 스타일에 걸리면은 많이 고생 좀 해야 돼요. 좀 기대를 갖게 하는데요. 일단 내용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상대가 한껏 벌려놓은 곳을 침투를 해서 이 백돌 2점을 압박을 하는 지금 그런 네. 위치에 지금 돌이 갔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도 또 싸울 수가 있어요. 이쪽 노리고 끊어서, 있죠. 이쪽 끊어가지고 네. 이쪽을 늘어서 좌하기 백돌 석점을 압박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근데 백은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지금 2선 날일자로 이게 아주 흑의 입장에서 참 불편한 곳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조금 전 인공지능이 그곳이 큰 곳이다라고 제시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게 싫은 예. 사람들은 원래 이제 이런 걸 하나 붙여두고 아, 그리고 한 칸 뛰면은 좀 낫네요. 이게 좀 낫죠. 이제는 네. 한 칸 백이 뛰더라도 이렇게 찌르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웅크리면은 그래도 방어는 되니까. 이거는 뭐 막을 수가 없는 행만 네. 거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붙이면 안 늘어지고 이렇게 막으니까 네. 이게 좀 달라졌고요. 여기가 참 신경이 많이 쓰여서 당장 아니 또, 걱정을 예. 해야겠는데요. 어떻게 받아야 돼요? 이렇게 받으면 늘어서 다음에 응수하기가 아주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날일자가 더 급소처럼 그렇죠, 예. 느껴집니다. 이걸 두면 또 치받아서 응수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네. 흙은 이쪽을 붙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자, 여기서 백은 이제 1번 늘거나 2번은 젖히거나 한데 젖히면 아마 흙도 이렇게 다시 돌아올 거예요. 당장 단수 한 방은 아프지만 꽉 이은 다음에 이제 백이 이쪽을 두면 중앙으로 탈출할 수가 있고요. 이건 자세가 나오네요. 예, 그렇죠. 여길 있게 되면 뭐 단수 치거나 밑을 단수 치거나 해서 이건 확실히 살 수 있으니까 괜찮고요. 일단 실속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도 그냥 밀고 들어갔습니다. 이건 흙도 꽉 이을 수밖에 없겠죠. 더 들어가나요? 이으면? 여기까지. 하변의 백도로 많이 약해졌지만 우변 우하 쪽으로 지분 많이 늘어났죠. 안팎으로 차이가 큽니다. 아마 타오실라 7단은 이 그림을 원하는 거고 김명훈 6단은 뭐 여기 지어봤자 몇 집 되냐. 이 전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지금은 네. 올바르다. 아마 그렇게 보고 있을 겁니다. 같은 모양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역시 들어갑니다. 어쨌든 백이 들어오면서 집도 집이지만 바로 안영을 뺏겼기 때문에 중앙으로 나가긴 해야겠네요. 기본은 일단 나가야죠. 네. 원래는. 흙은 붙여서 한 점을 잡는 것과 동시에 백을 차단을 했고요. 아, 거기까지 돕니까? 야, 지독하네요. 진짜 지독하다는 네. 말이 나올 정도로 실리에 민감한 수인데 근데 좋긴 좋은 자리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은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쪽 끊어가지고 싸우는 게 있는데 네. 그 수를 미연에다 방지를 하는 거예요. 이 수로 인해서.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쪽을 붙이면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붙여서 흙도 자세를 잡으면서 연결할 수 있는 붙이는 수도 동시에 없앴습니다. 김명훈 6단은 뭐 집에는 그냥 연연하지를 않네요. 흙이 네. 집이 진짜 없긴 없어요. 집이 아예 없죠. 지금 좌악이 몇 집 빼놓고는 아예 없는데 우상기도 아직 네. 흙집이라고 볼 수 없고요. 원래 스타일이 이래요. 자잘한 뭐 집보다는 네. 한 방을 중시하는 스타일이라 아. 네, 백과는 달리 흙은 계속해서 중앙으로 나가면서 힘을 비축해 놓고 있습니다. 타오 신라는 아주 착실한 바둑을 두고 있고 예. 김명훈 6단은 아주 스케일이 큰 바둑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흙이 쌍립으로 이어야 할 텐데 네, 결국 백이 선수로 처리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대충 임시 처방이 됐죠. 네. 흙이 먼저 끊는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위협적인 형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거의 안형을 갖춰놨기 때문에. 선수로 한 10집을 벌고 또 다른 곳으로 옮길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백돌 석점은 많이 얇아졌어요. 예. 야, 거기까지 둡니까? 집 화나겠는데요? 실리에 아주 민감하네요. 네. 하긴 이걸 둬서 이쪽도 한 15집 이상은 지금 확보가 됐습니다. 최소한 16집 이상은 확보가 됐고요. 전체적으로 한 35집은 확보를 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여기가 이게 거의 선수잖아요. 아, 그냥 비단 집이 아니었네요. 물론 패 맛이 있긴 네. 있지만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늘었겠네요.
하지만 넘어가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곳을 지킬 순 없죠. 그게 둔다면 이렇게 둬야 되나요? 근데 이거는 너무 투자를 많이 해서 나중에 네. 이제 백이 이렇게 젖혀 있으면 버릴 수도 있을까요? 별로 남는 것도 없을 것 네. 같아요. 이 우하기 하변적으로 집으로 백이 이득을 많이 봐서 그리고 뭐 중앙도 백이 먼저 두면 여기도 큰 집이 나는 형태로 보이진 않습니다. 여기저기 깎이면. 그렇다면 오히려 흙은 백이 깎을 수 있는 네, 역시 막아갑니다. 역시 착실한 실리와 중앙의 발전성이 이제 대립하는 구도가 됐네요. 네. 그 자리도 늘 좋은 자리예요. 왜냐하면 흙이 늘어도 백이 이런 식으로 벌리거나 하면 백은 집 지키면서 상변 안정하고 계속 흑돌 두 점을 괴롭힐 수 있는 네. 그런 형태거든요. 아니 하변은 괜찮은 건가요? 백은 하변이요. 놓아버리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또 한마디로 탁 잘라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경우에 따라서는 차렷해서 넘는 거를 엿보고 있을 테고요. 네. 상황에 따라서는 중앙에서 얕게 삭감을 해서 백돌 석점을 잡더라도 또 젖혀 있는다든가 해서 끝내긴 할 수 있는 모양이거든요. 그때그때 다를 것 같아요. 형세에 따라서 또는 주변 상황에 따라서 네. 그때그때 다를 것 같습니다. 오히려 흙이 하변에 먼저 손을 대기가 좀 애매한 그런 경우일 수 있겠네요. 흙이 만약에 이렇게 네. 손을 대면 그것도 젖혀서 넘어가는 뒷맛이 약간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이거를 뭐 뒤로 이렇게 쫄보를 할 수도 없고요. 그러면 흙도 일단 상변은 정리를 해야겠네요. 일단은 늘어야죠. 네. 여기는. 여기 백이 호구 치는 순간에는 집도 많이 나고요. 집도 거의 25집 이상 확보가 되고 여기는 거의 절대적인 자리입니다. 그쪽 뛰는 것도 좋은 자리네요. 다음에 여기가 아주 좋잖아요. 네. 두 점이 위태위태하기도 하고. 흙은 두 칸 정도로 뛰어 나갈까요? 일감이죠. 네. 여기나 뭐 날일자. 날짜 하면 그것도 바로 이 선 늘을 것 같아요. 흙이 여기 두면은 늘거나 또는 이런 데 또 찝어서 하는 게 또 고급 네. 행마죠. 만약에 이런 데 찝어주면 자연스럽게 이어서. 그래서 뭐 두 칸 뛰는 것까지는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두 칸. 그러니까 먼저 두 칸 두면 흙이 반대로 이런 데로 그렇네요. 올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뜻이네요. 네. 참 실리 잘 챙기면서 또 견실하게 아주 뭐랄까 모범적인 스타일의 바둑을 두네요. 타오실란 질단은. 네. 확실하게 두어가고 있습니다. 아예 이제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는 하변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견실하게 그리고 튼튼하게 정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흙 뭐 어디서 휘둘러야 하는 거죠? 그러고도 씌우나요? 하긴 이게 씌우는 게 꼭 네. 공격을 위한 것만이 아닌 공격을 하는 척 하면서 이 중앙의 모양을 키우겠다. 이제 그런 뜻으로 봐야겠습니다. 그러자 백은 두 칸 쪽을 짚어가면서 얇지 않느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흙이 이렇게 받으면 올라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늘거나 붙일 수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행마도 있을 테고 네. 또는 이렇게 하는 행마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두면 끼워 이어서 이런 악수를 다 챙길 수가 있거든요. 백의 입장에서는. 네. 그렇다고 확실히 또 정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네. 이러면 흙도 가만히 받아선 안 되겠네요. 거길 반발을 하나요? 김명은 육단스러운 수죠. 만약에 위를 이으면 이런 게 되면은 뭔가 이야기가 달라질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데 흠이 있으면은 네. 이제는 아예 막 이런 식으로 둬서 찝는 게 선수가 되면은 백돌 석점도 위태위태 할 수 있잖아요. 네. 여기까지 거의 선수니까. 힘이 약한 사람들은 참 생각하기 어려운 수법이긴 한데 김명훈 6단은
힘도 세고 또 본인이 그 본인의 수익기에 대한 그 믿음이 아주 확실한 스타일이에요. 아, 또 양보를 하네요. 싹싹하게. 꼭 수를 내기보다는 모양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에 대해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한 점이 좀 쑥스럽긴 하죠. 네. 이렇게 이어서 뚫리게 되면. 하지만 집으로만 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백은 튼튼해졌고 또 나중에 이쪽 좌상기 젖혀 이으면 이런 식으로요. 네. 좌상기도 이제 완벽한 집이 되니까. 아, 이 바둑은 참 흑은 이제 흑대로, 백은 백대로 본인의 스타일에 딱 맞는 예, 바둑이 됐어요. 네. 형세도 팽팽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짜 나가고 있다면 서로 해볼만 하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그리고 봐야겠죠. 있겠네요. 예. 네. 바둑이 약간 나쁘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바둑이 있거든요. 네, 흑이 유일하게 큰 집을 지을 수 있는 곳 하변으로 백이 손을 돌렸습니다. 이제 백이 집을 챙길 수 있는 데는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결국 그쪽으로 갔는데요. 네. 쪽 두면 바로 하겠죠, 이 패를. 네. 흑도 부담이 있을까요? 흑은 이게 유일한 보고라 하변이 초토화되면은 집이라고 내세울 만한 곳이 별로 없습니다. 아, 그쪽을 뒀어요. 근데 이거는 백이 단수 안 쳐주겠죠? 이렇게 늘고 받을 때 단수 이건- 치면은 이때 단수 치더라도 따내면 이을 때 연결이- 넘어가서 연결은 됐어요. 다만 네. 이제 이쪽을 끊는 게 있긴 있는데 이것은 그래도 이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예, 집이 많이 사라졌죠. 네. 예. 하지만 여기에 이제 돌이 오면은 좌학이 백을 공격할 때 여기를 끊어서 공격할 때 백도 좀 손실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역시 느는 수를 선택을 하죠. 지금 반대로 이쪽을 잡았다가 이쪽을 넘게 되면은 정말 흑의 입장에서 아무것도 안 돼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네. 자, 흑은 이제 변이 네. 아닌 중앙 쪽을 운영을 해야 하는데 네, 내려선 게 있으니까 다시 끊어갑니다. 예, 흑의 입장에서 예. 이렇게 해야죠. 지금 실리의 손실이 컸기 때문에 만회를 하려면은 여기서 이제 뭐 단수를 치고 이렇게 는다던가 해서 이제 이 돌이 있기 때문에 이 선에 빠져 있는 돌이 있기 때문에 백돌 6점이 뭐 좀 갈수가 필요한 형태로 보이거든요. 네. 아, 이거는 이제 만약에 늘면은 그때 늘겠다는 뜻인데 글쎄요, 이거는 먼저 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둘 다 예, 있죠. 이렇게 네. 되고 이렇게. 아, 그냥 늘었다가는 혹시 여기를 꽉 막히면 저처이었을 때 만약에 이게 살게 되면은 나중에 또 더 당하는 또, 것도 또 있고요. 끊어잡는 것도 있으니까 네. 그게 싫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민 거로 보이네요.
그래도 백의 입장에서는 흙이 그냥 이렇게 늘었으면은 바깥쪽 탈출이 봉쇄가 되는데 이쪽에 단수가 돼 있으면은 흙이 이걸 몰고 나가더라도 머리를 내밀 수가 있거든요. 중앙 쪽으로 머리를 내밀 수가 있는 것이 이제 단수를 한 방 쳐놓은 효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하변백을 공격은 못하더라도 어떻게든 틀어 막아야 계속 중앙을 운영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은 근데 아무튼 지금 단수 침수로 인해서 백은 쉽게 봉쇄는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흙이 갑자기 여기서 이걸 계속 밀어주기는 좀 힘들어 보이거든요. 집으로 워낙 큰 손실이라 막을 수 있어도 별론가요? 중앙을 어떻게 봉쇄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이 살게 되면 집으로는 백도 많이 이득을 봤어요. 이런 중앙이 참 커 보이지만 사실 여기저기 깎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중앙은 네. 집을 만들려면 항상 고생을 해야 돼요. 네. 귀나 변의 집과는 달리 공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중앙 집 짓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네, 지금 대구 시작을 한 지 약 2시간 반 정도가 지났는데요. 김명훈 선수의 경기는 여기까지 수순 진행이 됐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박정환 선수의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다시 박정환 선수와 리시아나우 선수의 대국입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봤던 장면이 좌상기 쪽에 백이 걸치자마자 박정환 선수의 그래프가 약간 올라갔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입구자를 해라. 인공지능 입구자를 해라였는데 박정환 구단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붙였어요. 받겠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붙이는 것만 해놓겠다는 뜻일까요? 원래 일반적으로 여기 둘 수 있는데 네. 지금은 만약 거기 두면 여기 씌우는 게 아주 좋은 자리예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상변 백은 거의 살았다라고 봐야 되고 오히려 흙이 지금 뭉치면서 나중에 시움을 당한다거나 하면 오히려 네. 괴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두고 입구자 그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렇게 비슷한 맥락이긴 해요. 입구자하고. 오히려 한 점이 움직였을 때에는 입구자가 맛이 나쁘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런 건가요? 백이 나중에 뭐 민다든지 하면 이렇게 할 때요. 네. 그래도 입구자 하고 싶은 모양인데요. 아무튼 뭐 비슷한 맥락이니까요. 네. 일단 입구자가 아니라 막았기 때문에 나중에 백이 두 칸을 벌릴 여지는 남아 있게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백이 이렇게 벌릴 때는 네. 그때는 이제 이거보다 흙의 입장에서는 입구자 되어 있는 게 더 좋았죠. 네. 근데 이게 바둑이 또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장면 많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바둑을 보면요. 특히 한 자리 급수 되는 분들이 붙이고 협공을 하는 경우 많거든요. 네. 그러면 그걸 응징하지 못해서 중앙으로 뛰어나가서 결국 집도 없고 세력도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가장 모범적인 게 이 형태고요. 네. 이렇게 두면은 늘고 이을 있고요. 때 이렇게 받아주면은 백의 입장에서는 깔끔하게 바깥쪽 나왔으니까 크게 잘못한 건 없죠. 네. 이렇게 밀면은 가장 기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다 하고 이렇게 두고 뭐 이런 식으로 네. 바로 이 수순을 알아두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넷, 열 석쯤 났지만 백도 바깥쪽이 튼튼해졌기 때문에 네. 이것도 충분합니다. 저희는 어렸을 때 이렇게 배웠죠.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네. 이제 이런
정석을 잘 알아두지 않으면 이런 데서 그냥 찝거든요. 그렇죠. 예. 네. 아마추어 초심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끊지 않고 이렇게 찝어요. 미리 찝으면 늘고 만약에 백이 늘어도 이런 식이면 이 돌이 없는 상태에서는 좌상기가 완벽한 집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 같은 모양에서 먼저 끊어서 활용을 최대한 하고 둘 다 할 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수를 치면 막는 것까지도 가능하잖아요. 네. 요거 하나 배워두시면 아마 오늘 이바도 본 보람은 있을 겁니다. 아, 정말 그렇습니다. 그대로 네, 진행이 외길 되죠. 수순 예. 진행되고 되면 흑이 선수를 잡겠네요. 끊고 흑이 받은 다음에 단수 치고 막는 거 이런 것까지는 다 외길일 테고요. 네. 있는 거 있거나 하고 치는 것까지도 외길이고요. 이제 여기서 흑은 네. 더 이상 돌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거의 다 뒀죠. 이제는 우악이냐 하변이냐. 그 다음은 이제 이런 데를 밀어붙이는 게 이제 중앙을 넓히면서 큰 자리이기도 하고요. 네, 백이 올라섰을 때와는 서로 폭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하지만 지금 당장 두는 것은 백이 먼저 하변 쪽으로 오면은 껍데기만 오히려 될까요? 껍데기만 남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우악이냐 하변이냐를 네. 어떻게 두느냐가 중요한 시점으로 보이는데요. 붙여갑니다. 모양을 키우는 것보다 확실한 실리를 선택했습니다. 이런 형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수법이죠. 눈목자 고침, 화점에서 눈목자 고침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지금처럼 붙이느냐 아니면 3-3에 들어가느냐. 네, 지금 이 모양도 흙은 이렇게 2단 젖힐 수도 있고 그냥 늘 수도 있고요. 이렇게 2단 젖히고 뭐 이렇게 이을 때 늘 수도 있고 이을 수도 있고 호고 칠 수도 있고 뭐 이런 네. 방법들이 전부 다 알아둬야 될 뭐 정석과도 같은 그런 형태입니다. 네, 화점에서 나를자 굳힘, 또 눈목자 굳힘이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이후에 침투 방법에 대해서 알아두시는 것도 실전에서는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예 늘어서 확실하게 집을 없애겠다. 귀의 네. 백집을 없애겠다는 뜻이네요. 지금은 백도 이렇게 막을 수는 없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애초에 3-3 들어갔는데 이쪽을 막지 않고 좁은 쪽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고 젖힌 꼴이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를 막는 것보다 늘거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왜 늘어야 되냐 하면은 꽉 이으면은 날일자로 거의 살아있거든요. 네. 근데 늘어놓으면 날일자 하더라도 아직은 미생이에요. 오히려 한 칸을 띄어도 나쁘지 않다. 이게 왜냐하면 이쪽을 함부로 끊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지금. 안쪽을 끊으면 이걸 잡고 바깥쪽을 네. 끊으면 이걸 잡고 끄는 쪽을 잡네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네. 두 점을 잡더라도 이쪽 단수가 선수가 되고 붙인다거나 하면은 이 백이 오히려 위태위태해질 수가 있습니다. 큰일 나죠, 이렇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백은 이러면 바로 바둑이 끝나는 상황이 되니까. 중앙으로 막으면 그때는 이제 치받고 젖히거나 해서 알토랑 같이 살겠다.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백도 어렵게 쌓아놓은 우변이었는데 이렇게 다 깨지고 나면 좀 아프겠어요? 집만 놓고 보면 그러는데 네. 또 두터워졌고 또 선수를 잡아서 큰 자리를 둘 수가 있으니까요.
가동은 이제 혼자 다 둘 수가 없는 거니까 이제 항상 주고받고 이제. 조화가 필요하죠. 박정환 구단도 아예 이렇게 하고 이쪽을 둬서 아, 선수를 잡을 수 있을까요? 이건 바깥쪽이 네. 뒷맛이 아주 고약하거든요. 어딘가를 받으면 그때 선수를 잡고 다른 자리를 두겠다 그런 뜻으로 보이네요. 그냥 이으면 백이 한 점을 네. 잡으면서 처리를 하니까. 그냥 지금 그냥 이으면 네. 바깥쪽 끊는 것이 이제 약점이 크게 부각이 되기 때문에 네. 어딘가 받아야 되는 거로 보입니다. 자, 얼핏 봤을 때는 백도 참 집이 없는 바둑이에요. 그렇죠. 좌변도 사실 별게 없고요. 흙은 한 40집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35 이상 확보가 돼 있고 나머지 또 이제 뭐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35 플러스 하변이 되겠고요. 백이 지킨다면 역시 좌변을 눌러가는 것보다는 하변을 갈 가능성이 높겠죠. 하변이요. 네. 어딜 둬야 되나. 일단 누르는 것도 크긴 큰 자리예요. 이게 왜냐하면은 네. 다 받아주면은 이 모양이 여길 다 받아주면은 자체로 그렇게 큰 손해는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만약에 손을 빼면은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두 점머리 두들기는 것이 아주 좋은 자리예요. 백집도 많이 없앨 뿐더러 좌상기에서 흘러나온 백을 계속 압박할 수가 있거든요. 아, 여기 계속 눌러가는 것도 좋은 자리로 보입니다. 그렇네요. 또 이런 듣고 식으로 보니. 굴복시켜 놓으면 네. 그 자리도 좋은 자리예요. 반대로 흙이 먼저 이런 데 하변 쪽을 뒀다가 여기를 밀려서 이렇게 되면은 어느 쪽이 폭이 더 넓은지 모르겠어요. 누가 보더라도 네. 지금은 하변이 큰 자리이긴 하지만 눌러 놓는 것도 값어치는 충분한 곳으로 보입니다. 서로 모양이 만나는 자리 박정환 선수가 차지를 했습니다. 좋은 자리입니다. 흙의 의도를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역시 백이 젖히거나 늘어서 받을 수는 없겠어요. 늘어서 받으면은 네. 흙의 입장에서 만족스럽죠. 네. 지금 두 개 밀어서 백은 넉집 늘어났을 텐데 흙은 중앙 쪽이 이게 넉집보다는 더 커 보이거든요. 뭔지는 중앙 쪽. 모르지만. 예, 뭔지는 모르지만. 예. 참 실리에 민감한 수가 나오네요. 받아주면 이득이다. 그런 뜻이고 젖히거나 해서 이렇게 집을 만들면은 집도 조금 늘어났고 나중에 또 이제 옆구리 건너붙인다던가 해서 흙을 또 괴롭힐 수가 있으니까요. 흙의 입장에서는 조금 신경 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중앙이 흙인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우변 우하 쪽 백이 많이 두터워졌기 때문에 여기가 거의 선수잖아요. 선수겠죠? 네, 끊겨 있으니까 선수면 사활도 문제는 사활이 다시 붙이는 게 생길까요? 문제가 생기죠. 예, 이걸 그렇네요. 하면 이거 함부로 못 하겠네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급소를 그럼 못 예, 가겠네요. 이걸 두고 다른 네. 데를 두면 만약에 봉쇄를 당하면 또 다른 데 뒀다고 가정하면 여기 찌르면 이어야 되잖아요. 예. 그럼 여기 붙이는 수가 다시 성립이 됩니다. 어딘가 둬야 되잖아요, 차단을. 뭐 는다든지 예. 하면 그럼 여길 단수 치고 이어서
잡히는 형태가 돼요. 네, 빅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백은 여기를 함부로 못하는 형태니까 이 중앙을 저는 이제 이걸 해서 중앙을 압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이게 사활이 문제가 생긴다면 이런 거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박정환 선수가 출전을 했다 하면 대부분이 주장전인데 네. 오늘 오랜만이라고 해야 될까요? 박정환 선수 주장전에는 출전을 하지 않았고. 네. 전태국에서도 네. 속기로 나왔는데 요즘에 이제 계속 연패가 깊어지다 보니까 네. 항저우 감독 입장에서도 주장전에 내보내기는 좀 거북스러웠나 봅니다. 그리고 네. 이제 또 항저우에는 박정호보다 못지않은 레인샤오가 있으니까요. 네. 레인샤오가 또 워낙 요즘에 좋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제 다른 팀들보다 이제 주장 정하기에는 참 수월한 면이 있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양 팀의 주장전은 수버월 항저우의 렌샤오와 충칭의 양딩신이 맞붙었습니다. 붙이니까 하변 그렇게 탐이 나지 않았을까요? 젖혀버렸는데요. 여기는 젖혀도 뭐 네. 그렇게 큰 자리인지는 모르겠고요. 두터운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흙이 먼저 선제 공격 가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고 가정하고요. 이런데 거의 선수니까 막 이렇게 아주 강하게 압박을 하면은 백이 좀 괴로운 형태로 보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가는 순간 중앙은 거의 막혀 있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좋은 자리예요. 여기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백이 젖히고 늘면 집이 10여 집 이상 생기는데 그걸 다 없앴고 다음에 이제 이런 급소에 오게 되면 백돌 전체가 미생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곳인 것은 확실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상변의 백돌도 도와주면서 중앙 쪽으로 좀 나오는 건 어떨까요? 상편의 백돌도 도와주면서 한 1,000원 언저리로. 이쪽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1,000원 위쪽 어떨까요? 아, 이런 식으로요? 네. 좋은 자리로 생각은 됩니다. 일단 머리 내밀게 되면 나중에 또 찌르는 것도 가능할 수 네, 있으니까요. 그렇죠. 우하기 일단은 기분 좋은 끝내기를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이제 선수 활용을 하기 위한 곳으로 봐야겠습니다. 네. 바로 붙일 수 있나요? 아, 지금이요? 네. 붙여도 될 것 같긴 한데요. 근데 붙이면은 근데 아마 이대로 내버려 둘 거예요. 나중에 끊어 잡을 수도 있고 또 하변에서 뭐가 또 문제가 생기면 또 일선까지 선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좀 알기 쉽게 두려면은 이렇게 입구 짤 수 있는데 그러면 또 여기 끊어 잡는 게 백의 입장에서는 쏠쏠하죠. 네. 나중에 저 차이면 또 받아야 되니까 넉집. 갈등 되겠는데요.
받으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붙이느냐 아니면 2의 2냐인데 네. 이게 근데 이거 두면 또 이렇게 반발할 여지도 조금은 있어 보이긴 하네요. 그것도 당연히 생각을 해놔야겠죠. 여기 두고 이걸 두면은 아, 거의 패가 날 수도 있을까요? 이쪽 두고 네. 받아야 되는데 내려서고요. 내려서고 대충 한 수 늘어진 패 정도는 그냥 나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하면은 좀 머리 아프다고 생각하면 그냥 2에 2를 두면은 쉽죠? 예, 제일 속 편하죠. 흑의 네. 입장에서는. 거기에 치르는 수가 있어요. 아, 이거는 상상도 못했는데요. 자, 이걸 두면은 예, 이쪽 단수 치는 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걸 네. 단수 치고 잡을 때 빠지고 이을 때 한 칸 뛰면은 찔러야 되는데 막아서 어딜 두더라도 수상전이 안 되죠. 네, 백이 한 수 부족하고요. 이걸 둬야 된다는 얘기네요. 단수 치겠다는 얘기겠죠? 이걸 두면 네. 그 다음엔 결국 못 잊죠. 이렇게 있는 거 안 되죠? 들어오고요. 이거 두고 치중해서 잡으러 가면 전체 잡히는 거 아닙니까? 귀에 뭐 없죠. 없지요. 네. 예. 그러면은 이걸 두면은 좀 갸우뚱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궁금하네요. 그렇네요. 백이 넘어가는 건 없는 건가요? 넘어갈 수도 있죠. 백은 이렇게 넘을 수가 있고 단수 치는 게 안 되니까 넘거나 한 점을 잡거나 한데 넘으면은 혹시 뭐 호구를 쳐서 버틸 이렇게요. 근데 이거 해도 결국은 살아야 되는데 그렇네요. 생각지도 못한 수가 나왔는데요. 아직 박정환 선수의 의중을 알긴 어렵습니다. 뭐 그렇게 별 뜻이 있을 것 같진 않거든요. 여기 패 하나 남기는 게 그렇게 뭐 대단스러워 보이진 않거든요. 네. 넘어가고 우하의 일선을 붙이려고 하는 건가요? 이게 근데 득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다고 쳐도 원하는 대로 다 됐다고 가정해도 이게 과연 이득인지 잘은 모르겠거든요. 왜냐하면 네. 여기가 원래 이런 데 돌이 오면은 약간 있거나 해서 약간 찜찜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맛은 싹 사라졌어요. 집으로 약간 이득이라고 쳐도 중앙 쪽에서는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과연 뭐 이득인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단수가 선수가 되더라도 4점 단수 선수해놓고 다 같이 살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를 할지요? 아예 또 한 점도 잡아버리네요. 예.
아무튼 이제 중앙 쪽으로는 백은 깔끔해졌는데 네. 여기 단수 친 것이 흑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는 저는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나를자 건너 붙이게 되면 이렇게요. 네. 결국에 나중에 이거 두면은 끊고 한 점 잡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아 나중에라도 한 집? 글쎄요. 이게 근데 집으로 뭐 약간 이득일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중앙이 다르니까. 일단 중앙이 일단 백이 튼튼해졌으니까 아 손을 빼요. 아 손을 뺀다. 아 그래 조금 이해가 되네요 이제. 이게 이제 백이 이렇게 잡으러 오려면 여기 둬야 되는데 네. 이 패를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만큼은 이득이다. 그렇네요. 백이 끊으면 또 패로 들어가고요. 여길 두면은 또 패를 해요. 이거 따내면은 패감 쓰고 다시 여기 따내면은 이제 이걸 따내면은 아이고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나요?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백이 잡으러 왔어요. 이 패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따내고 흑이 패감 쓰고 다시 따내면 네. 백은 이제 이쪽을 둬야 돼요. 네. 이쪽을 백이 두면은 이걸 따내고 따내는 게 아니고 여길 다시 패를 들어가요. 예. 그럼 백이 패를 따내도 다시 패감 쓰고 따내면 백이 이걸 따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걸 따내요. 예, 이거, 그럼 백이 예. 뭐 따내도 이걸 따내요. 결국 굴복했다고 치고요. 그럼 이제 결국 이 패를 해야 되는데 이 백이 이어도 패가 되죠. 대마가. 조금 이해가 되긴 하는데 근데 그래도 여기를 패를 하면 덩어리가 너무 커서 네. 덩치가 너무 커서 어떨런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그리고 흑이 패를 들어갔을 때 네. 백이 끊고 나서 하나 더 나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이걸 뒀는데 손을 뺐어요. 어딜 뺐어요 흑이. 네. 그리고 어딜 뺐다가 이제 다시 흑이 패를 들어갔는데 따내고 다시 따냈을 때 이걸 두면은 이걸 칠 때 여기 하나 나가는 게 있다 이거예요. 보통이 아닙니다. 이걸 두면은 근데, 이걸 따내고 네. 패감 이젠 쓰고 양패가 따내면 다시 되죠. 이걸 따내고 흑이 다시 이걸 따내면 다시 이걸 따내고 다시 이걸 따내면 또 이걸 따내고 양패죠. 네, 그러네요. 그런데 박정환 구단이 손을 뺐어요. 손을 뺐어요. 네. 손을 뺐는데 물론 이제 백도 당장은 여기를 잡으러 갈 수는 없을 것 같긴 해요. 이게 왜냐하면 워낙 네. 자상기가 덩치가 커서 이거 잡히면 바로 우각이 잡아도 안 될 것 같거든요. 둘 타이밍이 없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또 그냥 받기에는 한시가 급하다. 먼저 네. 상변에 포인트를 올려놓겠다. 일단 백이 받으면 네. 일단 최선을 다해서 공격을 하고 어차피 백이 손을 뺄 수는 없으니까 공격하다 그때 이제 다시 되돌아가겠다. 이제 그런 뜻으로 봐야겠습니다. 박정환 선수가 바로 이 상변의 공격을 위해서 좌변을 눌러가고 저친수까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실적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아프긴 하네요. 박정환 선수가 상변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포인트를 올릴 수가 있을까요? 네, 박정환 선수와 리시아나오의 선수의 경기 잠시 후 2부에서 이어드립니다.